네, 안녕하세요. 장고입니다. 네, 오늘은 버추얼 스레드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버추얼 스레드는 그 JDK의 21에 새로 추가된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이 동시성 작업을 원활하게 해줘서 이게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버추얼 스레드는 앞으로도 이제 개발자로 일하시면서 아니면 프로그램 배우면서 많이 들으실 개념이니까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버추얼 스레드가 뭐냐 를 볼게요. 콘커런시 작업, 동시성 작업. 어렵죠. 동시성 작업. 동시성 작업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멀티스레드 환경에 이 작업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결국엔 CPU가 하나가 이 스레드를 왔다가 여기 왔다가 이제 조금씩 작업을 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 막 오게 됐죠.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CPU는 여러 개의 스레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한다. 그래서 동시성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은 항상 동시성 작업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량 스레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버추얼 스레드는 뭐가 좋냐면 기존 스레드에 비해서는 컨텍스트 스위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요. 그래서 이 블록이 많은 작업에서는 성능이 좋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멀티스레드 환경이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이 스레드가 1번이 있고 스레드가 2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가 3번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것이 쭉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이 돼요. 여기는 이 X축은 이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실행이 되고 이제 CPU는 이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CPU는 그럼 이 스레드 아까 말한 것처럼 스레드 1번을 갔다가 2번을 갔다가 3번을 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일어나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스레드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보통은 이 IO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작업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 읽고 쓰기 작업이에요. 읽고 쓰기 작업은 사실상 CPU에는 부하가 걸리지 않아요. CPU에서 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스레드 1번에서 읽고 쓰기 작업이 이만큼 일어난다고 치면은 이 시간 동안은 CPU는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은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 IO 작업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파일을 읽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트워크 우리가 어떤 API를 호출하고 다시 받아오는 이런 것도 모두 IO 작업이거든요. 이 시간 동안은 CPU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 스레드는 잠시 여기에서 멈추고 다음 스레드로 이제 옮기는 거죠. 그럼 다음 스레드에서 여기서 이만큼의 작업을 하고 또 여기서 IO 작업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또 여기로 옮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 스레드가 3번까지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100개까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빠른 속도를 이제 왔다 갔다 이 안을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스레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컨텍스트 스위칭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점점 CPU가 일하는 것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보다 이 컨텍스트 스위칭에서 발생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CPU는 놀고 있는 시간이 많게 되니까. 그래서 이 스레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컨텍스트 스위칭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속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버추얼 스레드는 여기서 어떤 걸 개선하게 되면은 이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는 거를 이 시간을 줄인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더 많은 스레드를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이거를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네, 그러면 기존 스레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기존 스레드에는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이렇게 JVM, 그러니까 자바의 스레드가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있었다면은 우리는 이 스레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 콜을 통해서 OS에 이 스레드에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에 매핑이 되어서 이제 작업을 이 CPU에 할당이 되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스레드가 더 추가로 생기면은 그리고 여기에서 IO 작업이 이런 블락되는 작업이 일어나면은 기존의 스레드는 이 스레드를 잠깐 멈추고 이 다른 스레드로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자바 스레드가 블럭 상태가 돼버리면은 다른 곳으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I/O 작업, 블락되는 작업들이 많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스위치로 속도가 저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레드 하나하나는 각각의 용량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 아웃 오브 메모리가 터질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러면 버추얼 스레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버추얼 스레드는 여기에 보이는 플랫폼 스레드와 버추얼 스레드로 나눠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 스레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스레드, 기존에 사용하는 스레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버추얼 스레드가 이제 새로 생긴 개념인 거죠. 자, 버추얼 스레드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습니다. 크기가 작고요. 그리고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성능이 유리한 거죠. 기존의 스레드는 이렇게 커널 스레드에 연결이 됐다고 치면은 이 버추얼 스레드는 이 플랫폼 스레드 위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플랫폼 스레드가 필요한 것은 플랫폼 스레드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버추얼 스레드가 필요한 것은 이 플랫폼 스레드 위에서 동작을 하도록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지금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이 될까를 조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그 블로킹 되는 서버를 사용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블로킹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이 I/O 작업이 있을 때 블로킹이 되냐 안 되냐, 이 스레드가 블록되냐 안 되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블로킹 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스프링 웹 MVC를 사용했을 때 대표적으로 이게 블록되는 서버입니다. 가장 근데 쉬우고 성능도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냐면,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죠.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 이 서버에서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리퀘스트에 스레드를 하나를 배정을 합니다. 리퀘스트에 서버레드 하나를 배정해서 이 스레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작업된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리스폰스를 보내주게 되겠죠. 그리고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스레드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1대1로 맵핑을 해줘요. 그럼 또 다른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면 스레드 2번에 맵핑을 해서 쭉 일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요청마다 스레드가 생긴다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은 다른 외부 서버 2번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 스레드에서 서버 2번에 호출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순간 붕 뜨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스레드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붕 뜨는 시간에, 그러면 이 CPU는 이 스레드 1번을 더 이상 점유하지 않고, 그리고 그럼 다음 스레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스레드 1번을 점유하지 않고 다음 스레드 2번으로 이동을 해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럼 이 스레드 2번에서 또 여기서 이런 블로킹 작업의 서버 2를 또 이용할 때, 그러면은 여기서 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고 또 다음 거를 작업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블로킹 서버에서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요청대로 스레드가 생성이 되고, 이 스레드마다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이 요청이 많아질 경우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버추얼 스레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여기서 스레드 1번, 2번, 3번이 배정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앞에 버추얼 스레드가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근데 버추얼 스레드는 상대적으로 이 컨텍스트 스위칭이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능이 개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스프링 웹 MVC를 사용해도 이 버추얼 스레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성능이 개선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버추얼 스레드가 실제로 이제 어떻게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는지 보면은, 자, 여기에 캐리어 스레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스레드가 있고요. 이렇게 버추얼 스레드가 있습니다. 근데 버추얼 스레드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고, 이거 해야 할 일을 이 큐에 넣어줘요. 그럼 이 큐대로 캐리어 스레드는 작업을 처리를 하다가, 이게 블록되는 작업들, I/O나 이런 슬립이나 이런 블록되는 작업이 있으면 이거를 파크라는 메소드를 실행해서 잠시 쉬게 멈추는 상태로 만들어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작업이 완료되면은 다시 이 캐리어 스레드의 그 워크 큐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커널 스레드와는 관련이 없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버추얼 스레드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버추얼 스레드를 실제로 이제 자바 코드 안에서 열어보면은 기존 스레드를 상속받게 돼요. 그래서 버추얼 스레드가 있고, 이거를 상속받은, 그리고 스레드가 있는 거죠.
그 스레드의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분기를 태워서 로직을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로 대표적으로 많이 테스트할 때 쓰는 게 슬립이죠. 슬립 메소드를 보면은 여기에 커런트 스레드가 버추얼 스레드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버추얼 스레드의 경우는 이 버추얼 스레드의 메소드를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게 바뀐 건 없어요. 자, 그럼 이게 우리가 버추얼 스레드를 쓰면은 이제 그걸 지원하는 다른 라이브러리도 그거에 맞게 확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은 일단은 스프링 웹 MVC의 경우에는 우리가 톰캣 서버, 스프링 웹 MVC는 우리 그 리퀘스트를 그 스레드에 하나씩 배정받아서 해주는 것이 결국 톰캣 서버거든요. 그 톰캣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이 커스터마이저라는 것을 빈을 추가를 해줬고요. 이 빈은 버추얼 스레드를 사용할 때만 이제 빈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톰캣 버추얼 스레드 웹서버 팩토리 커스터마이저라는 것을 새로 생성을 해주게 되는데, 이것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 익스큐터를 이 버추얼 스레드 익스큐터를 생성해서 매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버추얼 스레드 익스큐터는 어떤 거냐? 결국 이 톰캣에서 지원하는 이 버추얼 스레드 익스큐터입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웹 MVC에서도 이 버추얼 스레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확장이 되어 이미 그 기능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버추얼 스레드의 주의사항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버추얼 스레드는 풀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풀링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하냐면 보통 어떤 풀 안에 이 수영장 풀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놓고서 이거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그리고 다시 반납한다, 이런 걸 풀이라고 하거든요. 이 풀은 언제 사용하냐면 이 각각의 이 오브젝트들이 너무 크기가 무거울 때, 생성하고 지우고 또 새로 생성하는 게 너무 비용이 많이 소비될 때 보통 이 풀을 사용해요.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MVC 서버에서 우리가 요청을 받은 다음에 그대로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줘서 이걸로 실행을 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사실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사실 그때그때 스레드를 생성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스레드가 너무 생성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레드를 미리 만들어 놓은 이 풀이라는 걸 넣어 놓고 이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풀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 스레드 여기에 배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사용을 하고 끝나면 다시 반납을 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버추얼 스레드 같은 경우는 워낙 생성 비용이 작기 때문에 스레드 풀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사용하지 않고 한번 쓰고 버리는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스레드 로컬입니다. 스레드 로컬이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어떤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뭐 펑션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펑션을 또 호출하면은 또 펑션에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보통 여기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할 때 여기에 뭐 지역 변수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들을 사용을 하죠. 근데 이 스레드가 실행되는 이 모든 곳에서 따로 변수를 지정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게 스레드 로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펑션 A에서 이 스레드 로컬을 저장을 여기서 미리 해놔요. 그리고 이 스레드는 계속 이렇게 실행을 하고 이 펑션 C에 도달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C에서도 이 콘텍스트, 이 스레드 로컬에 들어있는 이 변수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레드 로컬은 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긴 한데요, 이거는 용량이 큰 객체를 버추얼 스레드를 사용할 때는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버추얼 스레드가 무거우면 결국에는 이게 다 메모리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콘텍스트 스위치 비용이 늘어나게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버추얼 스레드를 사용하려고 했던 이 원래의 존재 이유가 가볍고 콘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적은 건데 그 이유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레드 로컬을 지원을 하지만 용량이 큰 객체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다음은 CPU 바운드 작업에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CPU 바운드 작업이 있고 크게 IO 바운드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CPU 바운드는 CPU가 갑자기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작업들이고, IO 바운드는 그 반대로 이 외부 작업들이, 입출력 작업들이 많아서 정작 CPU는 크게 부하가 걸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CPU가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버추얼 스레드를 사용하는 게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버추얼 스레드라는 것이 이 스레드 위에서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레드 하나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 버추얼 스레드를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게 좀 더 무거운 거죠. 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버추얼 스레드는 사실상 이렇게 콘텍스트 스위칭을 위해서 사용을 할 때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CPU 바운드는 콘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보다 그냥 기존의 스레드대로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은 핀드 이슈입니다. 핀드 이슈는 뭐냐면 이 보통 경합성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데, 우리가 스레드 1번이 있다고 쳤고 2번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게 같은 변수에 접근을 해야 돼요. 같은 변수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접근했을 때 여기가 수정이 되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계좌가 여기서 1,000원을 인출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1,000원을 인출한다는 가정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 시스템은 이거는 그러면은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받아야 이 경합성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돈이 마이너스로 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들어오도록 하는 어떤 락을 거는 그런 로직들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 싱크로나이즈드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싱크로나이즈를 사용하지 않고 렌트 락을 대체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버추얼 스레드가 그 캐리어 스레드에 고정돼 가지고 더 이상 콘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이 주의사항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